처음에 섭외 받을 때는 몰랐는데 오늘 그 국립외교원이 이렇게 야심차게 그 시작하는 이 프란스톡스 첫 번째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아주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좀 부담도 됩니다. 그 아까 원장님 아주 세계화에 대해서 아주 정말 선수처럼 잘해주시고 또 앞에 또 강인선 부장님도 역시 프로답게 잘 하셔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할지 저 스스로도 약간 걱정이 됩니다만은 하여간 제가 경험했었던 거니까 제가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에서 윤 원장님께서는 그 세계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설명을 또 해주셨고 또 강인선 부장님은 그 본인이 종군 기자로 참여하신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아프가니스탄을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에 앞서서 이런 세계화 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프간이나 또는 아까 잠깐 이라크 때도 소개됐지만 자이툰 부대 파견하고 이런 어떤 국제 사회에 바로 우리 이 땅과 관련되지 않은 곳에도 관심을 갖는 것 이런 것이 다 그 책임 있는 중진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그런 주제와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직업 외교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장도 좀 약간 고루합니다. 아까 그 윤 원장님에 비해서 그 직업 외교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그런 것보다는 제가 지난 2011년에서 12년까지 그 아프가니스탄 한국 PRT 대표로서 제가 체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사진에도 나옵니다만은 아프간의 희망을 그리고 우리 조국의 영광을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 한국 정부가 아프간이라고 하는 전쟁의 폐해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땅에 재건을 도왔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진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현지 분들이 서 있는데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이제 이날은 저희가 그 기지 주변에 있는 마을에 그 원로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양도 좀 잡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재밌는 작은 그 잔치를 했었던 날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그림도 있고 글씨 써 있는 그게 T월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저희 기지에 당시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미사일은 아니고 로켓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앞에서 날아오는 로켓을 바로 맞으면 건물이 부서지기 때문에 저희가 T월이라고 그래서 높이는 저렇게 한 3m 정도 되고 한 30cm 정도 두께 되는 그 콘크리트 벽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로켓이 맞더라도 그게 이제 바로 맞지 않으니까 좀 보호가 된다 그런 취지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나무도 한 그루도 없는 그 맑은 하늘에 이렇게 산이 하나 보이는데 우선 저희 기지가 저게 해발 한 1,7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거 나지막하게 보이지만 저게 한 2,300m 그 정도 됩니다. 저게 이제 파키스탄에서 파미르 고원 밑으로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크게 뻗쳐 있는 힌두쿠시라고 하는 그 산맥의 한 지류입니다. 좀 크게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그림에도 나오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에 이렇게 접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오른쪽 지도에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밑에는 그 파키스탄, 왼쪽에는 이란, 그 위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여기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회랑으로 중국하고도 연해져 있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내륙 국가입니다. 바다는 전혀 없고 이 아프가니스탄은 옛날에 실크로드 여러분도 아시는 그 실크로드가 북방 루트가 있고 남방 루트가 있었는데 이 남방 루트에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사에서 아프가니스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알렉산더 대제가 동방 원정을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그 동방 원정을 하고 세계 정복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하나씩 이렇게 짓게 되죠.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데 전체 한 2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지가 있었던 곳을 포함해서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땅 안에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흔적이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 3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세계사에 등장했던 것은 징기스칸이 왼 서쪽으로 진격해가면서 유럽을 이렇게 정복하러 가는 길에 또 군대를 파병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있었던 곳의 옆에 바미안주라고,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나서 커다란 그 불상을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로 이렇게 폭파하는 곳이 있는데, 그 바미안주에 그 징기스칸의 그 병사들이 남아서 이 후세를 만드는데, 그걸 하자라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아직도 소수족인데 남아 있습니다. 그 굉장히 동양적으로 생겼고, 그 하자라라는 말 자체가 몽고 말로 천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1000명 단위의 부대를 하나 남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징기스칸도 몽고도 한번 또 쫓아갔고, 또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남하하는 러시아 제국하고 북진하는 대영 제국이 서로 이렇게 또 세력권 다툼을 하던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20세기에 넘어와서는 냉전기에 들면서 미국과 소련이 또 서로 각축을 벌였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나라입니다. 그 주변에 큰 나라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쳐들어오고 해서 정복하려고 애쓰는. 그렇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호락호락 잘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용맹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그 아프가니스탄의 오늘날의 그 오른쪽 국경의 그 유래를 잠깐 저 재미로 좀 소개시켜 드리면, 그 영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에 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정복 전쟁을 일으켰는데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하고 나서 그 인위적으로 국경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영국 외교장관의 이름을 따라서 그걸 듀란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듀란 라인이 아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듀란 라인을 그냥 인위적으로 긋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최대 종족인 파슈툰족이 그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 당시는 파키스탄이었고 인도였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종족이 나눠지게 되니까 이게 오늘날도 그 아프간이 겪고 있는 이 뿌리 깊은 그 불행의 씨앗이 이렇게 되는 아주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은 대략 우리 한반도의 한 3배 정도 크기가 되고 인구는 한 3천만 명 정도 삽니다. 그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표를 하나 그렸는데,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뭐 70년대 잠깐 수교를 가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79년도 소련의 침공 이전에 한 78년 정도의 국교가 단교가 됐고요. 다시 우리하고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01년에 9.11 테러 사건입니다. 9.11 테러가 있고 나서 이제 미국은 한 달이 채 안 되는 그 10월 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탈레반 정권이 알카이다의 그 우두머리인 그 오사마 빈 라덴을 비호한다 해서 그걸 제거한다라는 명목으로 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는 그 이듬해에 그 동의부대라는 그 의병부대, 의료부대하고 다산이라고 하는 그 공병부대를 그 파병을 해서 아프가니스탄에 그 의료봉사를 하고 또 건설 지원을 하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나이 조금 대학생 정도 되시는 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2007년도에 여름에 그 샘물교회 사건이라고 그 안타깝게도 우리 그 두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그 아주 그 비극적인 사건이 있고, 그 해의 마지막으로 저희가 동의부대하고 다산부대를 철수시키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가 2010년도에 이제 들어와서 국제사회와 또 아프간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 정부가 그때까지는 그 미국이 담당하던 파르완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오른쪽 지도에 별 이렇게 펴 있죠. 그 카불하고 조금 너무 떨어져 있는데 막 쉽게 우리나라로 표시하면 알아면은 서울의 경기 북도 같은 경기도 쪽인데 위쪽에 있는 거기에 이렇게 위치한 그 타직 쪽이라는 소수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미국이 지방 재건 활동을 했었는데 그 2010년 7월부로 저희가 그 재건 임무를 인계를 받고 그 임무를 수행할 그 PRT를 저희가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라크 전쟁도 한 10년 됐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1년에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 정부하고 합의를 해서 아프간 내 30여 개 주에 있는 이 PRT에 대해서 2014년까지 내년 말이죠. 전부 다 종료하고 철수시키기로 그렇게 그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합의에 따라서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PRT도 작년 말에 그 활동과 규모를 아주 좀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 우선 PRT의 활동을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그 PRT의 그 구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PRT는 이게 특징 중에 한 개인데 민과 경찰 그리고 군 이렇게 다 혼성 조직입니다. 그 외교부도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었고요. 또 코이카하고 관계를 맺는 의사, 또 간호사, 또 교원 이런 민간의 그 요원 전문가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있었고요. 경찰이 한 4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 PRT의 안전을 이렇게 보호하고 저희가 바깥에 나갈 때 경호하고 하는 이 군부대가 35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00명의 조직으로 있었는데 작년 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도 줄이고 하면서 그 인원 규모도 좀 많이 줄여서 지금은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군인 한 절반 50명 되고 또 민간인이 한 5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주요 활동은 크게 나누면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지, 사실은 2개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리카, 그 파르완주의 수도거든요. 그 차리카에 있는 기지. 그 다음에 미국이 아프간에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기지가 그 바그람 기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4만 명 정도 사는 아주 뭐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 이렇게 한쪽 구역이 그 한국 그 코리안 섹터입니다. 그 안에 이제 저희 기지를 작은 걸 또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2 기지 영내에서 하는 활동이 있고 또 기지 바깥에서 저희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기지 내에서 한 활동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던 차리카 기지 안에 저희가 한 아프간 우호병원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교육문화센터라는 게 있었고 또 경찰훈련센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그람 우리 구역 안에는 한국병원하고 직업훈련원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지 바깥에는 그 여러 가지 좀 건물을 많이 저희가 줘줬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5곳, 병원은 3곳, 그다음에 그 다리 인도교를 7개, 그다음에 시범농장이라고 해서 하나 줘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도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힌두쿠시 산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저희 주변만 해도 3,000m가 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만년설이에요. 한여름에도 이 눈이 계속 있어요. 겨울에는 엄청나죠. 한 번 와서 50cm도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산에는 막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가 그게 1년 내내 녹으면서 하는데 이게 봄이 되면 녹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그냥 밑으로 내려오면서 돌이나 뭐 나무 같은 걸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이 다리가 다 이렇게 물에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은 이 사람들은 뭐 위험한 것도 있지만 이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아프간인들한테 있어서 다리는 사람이 다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동물들이 그걸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거주 지역은 이쪽이고 동물한테 뭐 이렇게 풀 뜯어 먹을 곳은 이쪽이니까 이게 다리를 못 지나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산간 지역에 유수가 된 그 다리를 7개 이렇게 지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파르완 내에는 그 군이 10개가 있는데 저희가 다 이렇게 학교나 이런 걸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탈레반의 영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거기는 안전상 저희가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뭘 지어주지는 못하지만 물자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거기도 작은 군청이나 이렇게 지방 정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사무용품을 주거나 아니면 학교가 있으니까 그 학교에다가 교육 물품 같은 거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역은 저희 군은 가지 않습니다. 저희 군은 우리 PRT 보호의 목적으로만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위험한 곳도 미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갔다 온 그 미군 친구들이 이제 제 사무실에 와서 얘기해 주면 어디 가서 봤더니 코이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뭐 컴퓨터 같은 것도 봤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반응이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저희 활동은 한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보건의료가 있고 교육훈련이 있고 또 경찰훈련이 있고 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역량 강화라고 해서 4가지가 있는데 그 분야별로 첫 번째는 우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병원을 2개를 운영했습니다. 차리카 기지는 1차 진료기관이라고 해서 입원하지 못하는 곳이죠. 그래서 내과와 외과를 이렇게 운영을 했고 바그람 기지 안에 있는 한국병원은 2차 진료기관이라 해서 입원도 할 수 있고 조금 그거보다 큰 병원이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워낙 여기 의료 서비스가 좋다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가 위치한 파르완주 말고 카불이하고 카불 수도 카불하고 또 옆에 있는 뭐 카피사, 판지시르, 바미안, 뭐 와르닥 이렇게 막 다른 주에서도 막 밤을 새서 걸어오고 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평가를 많이 받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리카 병원에는 하루에 한 100명 정도, 그다음에 바그람 병원에는 한 200명 정도, 그래서 하루에 약 300명을 치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특별히 이 치료 활동을 할 때 취약계층, 여성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 치료에 저희가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 5일 중에서 3일을 여성 환자만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기는 아주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라서 환자 받을 때도 남자 여자를 같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에부터 해가지고 여성을 3일 받고 또 가운데 남성 환자를 또 이틀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의 오른쪽 끝에 이렇게 보면 어떤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죠. 그게 사실은 저희가 산부인과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없는데 최초이자 유일하게 저희 바그람 병원에서 여자 어린이 출산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그람 기지는 미군 기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미군 병원도 있고 또 중동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이슬람 병원이 이집트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병원은 그 병원들하고도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렇게 맺었는데 특히 동맹군들, 뭐 미군, 또 뭐 프랑스군, 뭐 체코군 이런 동맹군들 중에서 부상당한 사람들, 특히 우리 병원은 화상 치료를 조금 잘하는 분을 모셔와서 화상 치료, 화상 환자들을 이렇게 돕고 그런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불상이 있었다는 바미안주에는 말레이시아도 이슬람 국가죠. 거기서도 조그맣게 병원을 하는데 역시 1차 진료기관이에요. 그래서 조금 치료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헬기나 또는 이게 경비행기로 이렇게 호송을 해와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 PRT에서는 지역 라디오 방송에 일정 시간을 사갖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위생교육, 간단한 뭐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아프면 어떻게 하고, 뭐 응급조치를 하고 그런 의료 교육도 하고 또 파르완주에 있는 의료 관련한 종사자들, 뭐 보건소 직원들 이런 분들 모아서 세미나도 하고 해서 그런 교육 활동들을 저희가 전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 훈련 분야입니다. 직업 훈련 분야입니다. 왼쪽은 차리카 기지에 있었던 교육문화센터고요. 오른쪽은 이제 바그람 기지에 있는 직업훈련원인데 이 교육문화센터에는 5개 부문을 운영했습니다. 어린이들,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언어를 다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어반.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미용, 봉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인기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다 받을 수가 없어서 군수들 또는 지방정부, 주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우선 1차적으로 추천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한 3대 1 정도 됐습니다. 한번 걸르고 봤는데도. 근데 컴퓨터는 5대 1이나 됐어요. 그래서 처음엔 좀 궁금했더라고요. 이 컴퓨터도 없는 나라에서 왜 컴퓨터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고 공부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컴퓨터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은 후에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뭐 인도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가면 컴퓨터 교육 기술이 있으면 취직도 잘 되고 또 똑같은 거라도 또 월급도 더 받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한테 컴퓨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PRT 자체적으로는 여자에 대한 교육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여성 어린이도 그렇고
여성 성인도 그렇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라서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뭐 가리킨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학교를 없애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뭘 배우면 다른 생각을 갖는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탈레반이 없어졌는데도 그게 계속 남아가지고 여자 어린이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서 가리키려고 해도. 그래서 할 수 없더라고요. 뭐 이런 거 하면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조금 이 뇌물을 줬어요. 한 번 오면 하루에 일부를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일 오면은 이렇게 일부를 줘요. 그랬더니 이제 한꺼번에 달래요.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다 그 돈을 이렇게 해서 무슨 오토바이를 개조해가지고 무슨 차량을 하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여러 명을 같이 싣고 어떤 학부모인지 누가 이렇게 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뇌물을 주고 말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특히 봉제 같은 거는 여자 성인들이 배우면 좋잖아요. 아무리 또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올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우리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군 부대에 여자가 출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인식이 안 좋은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간다는 게. 그래서 아무리 어디 알아보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낸 것 중에 하나가 이 여자 어린이반, 남자 어린이반 해갖고 학부형 모임을 이렇게 했어요. 와서 차도 한잔 마시라고 그러고, 어린이들 뭐 이렇게 거기서 그동안 배운 거 뭐 율동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래갖고 그것도 역시 엄마 따로 아빠 따로 불러야 돼요. 그거 한꺼번에 오면 그거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빠 날은 뭐 가서 제가 대강 무슨 얘기하고, 여자 어머니 날 이렇게 오신 날 그것도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갖고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이렇게 해서 제법 하자라족 같이 보였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고, 제가 말로 한 게 아니라 저희 시설을 한번 견학시켜 드렸어요. 이렇게 갖고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다. 저희 또 여자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 선생님을 앞장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재봉틀 배우는 곳, 봉제하는 곳에 갔어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우리가 봉제를 가리키면서 그 과정을 수료하면 그 재봉틀을 줘요, 선물로. 뭐 집에 가서 뭘 하던, 무슨 뭐 상업적인 그 활동을 하건.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전기 이런 게 아니고 수동 그 재봉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불 가서 사왔어요. 그래갖고 하여간 그런 것도 준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아주머니들끼리 뭐 웅성웅성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됐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반을 다 모집을 해서 그렇게 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박을하면서 직업 훈련을 했었던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전기, 컴퓨터, 기계, 용접, 자동차 해서 5개 반에 한 1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학 빼고 그러면 한 1년 과정인데, 이거는 또 기가 막힌 게, 이거 졸업만 했다 하면은 다 취직이에요. 그것도 아프간 보통 받는 월급의 한 2배 이상 받아요. 2010년부터 3년 연속 전원 취직을 시켰어요. 물론 우리가 노력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을 와서 처음에는 잘 평판이 있지 않을 때니까 이렇게 고용주가 될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가리키는 것도 보여주고, 또 이 사람들 보수 교육도 시켰어요. 업데이트 교육도 시켰어요. 여름방학 같은 데 불러와서 기술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보완도 시켜주고, 그래서 하여간 3년 연속 계속 우리가 취업을 시키는 이런 또 성과도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도 잘 된다 이렇게 하니까 바그람 기지에 다른 나라 PRT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는데, 오면 여기 한번 가봐요.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 와보고 직업훈련 와보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 다른 주에서도 막 우리 학생들도 좀 와게 해달라고.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데 우리는 하루 한 주만 하는 데인데, 그 다른 주도 조금 쿼타를 줘서 같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찰 훈련 분야입니다. 경찰 훈련 분야는 저희가 한국 경찰하고 그 다음에 아프간 경찰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트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3개월 과정인데 8주, 9주 이렇게 했는데,
아니 8주가 아니지 그러니까 3개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30명에서 50명 이렇게 해서 가르쳤는데 뭐 태권도, 뭐 제식 훈련,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뭐 저런 어떤 그 경찰의 기능적인 그런 훈련 파트도 가르쳤고, 또 하나는 그 소양 교육을 가르쳤어요. 인권법. 그 당시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 그 타임즈에 그 어떤 여성이 아프간 여성이 이렇게 코를 이렇게 잘려가지고 아주 그 흉악한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어요. 이제 공무원으로서 그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정신 자세 이런 거를 저희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이거 다 끝나고 나서 뭐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이 주 경찰청장이 저한테 이거 한국 경찰훈련센터에서 교육받은 그 경찰들이 태도가 좀 다끌라졌다. 주민들한테 이 대하는 게 많이 나아졌다. 변화가 크다. 그런 말씀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또 훈련을 하면서 또 PRT 저희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역량 강화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문단 사업이라고 그 뭐 경제 개발, 뭐 보건, 농업, 뭐 교육 이런 분야에 왼쪽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 현지 지도도 하고 또 오른쪽 그 사진처럼 불러 모아가지고 또 지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왼쪽 지도에 그 앞에 보이는 현지인이 그게 하자라족이에요. 저분의 그 아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공부해요. 그 참 재밌는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메디컬 닥터인데 저희한테 아주 많은 도움이 됐던 분입니다. 그거 외에도 저희가 또 홍보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한쪽으로는 이런 재건 활동하지만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지인들한테 또는 미국이나 또는 다른 동맹국한테 알리는 그런 활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희가 개소식을 크게 했을 때 한국에서 외교부 1차관께서 오셔서 했었던 그 맨 위쪽에 있는 게 그런 거고, 맨 위쪽 그 사진의 맨 오른쪽은 그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미국 대사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방문했던 거고 뭐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맨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렇게 PRT 활동을 하면서 현지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건물마다 그 방문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실도 만들고 또 우리 기지 안에 작지만 모스크를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해주고 해서 뭐 2012년 초에 소위 그 코란 소각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막 아프간 전국적으로 거친 그 폭력 그 시위가 있었는데 뭐 이런 탓도 조금 있었는지 저희는 커다란 피해가 없이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저 어린이 아주 우리 그 여자 어린이반에 제일 나이가 어린 아이였는데 정말 예쁘죠. 그래서 하여간 저런 거에서 저희가 아주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런 거를 함으로써 그분들의 소위 마음을 살 수 있어서 우리에 대한 한국에 대한 호감도 이런 거를 이렇게 키울 수가 있었고, 또 교육이란 왜 중요한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로도 강조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교육받은 사람들이 더 나은 경찰이 되고 더 좋은 직업을 갖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분들한테 많은 거를 시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개시키고 싶은 것은 저하고 이제 어느 여학교 착공식 때 저하고 같이 부지사께서 축사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코란에 배운 자와 배우지 않은 자가 어찌 같겠느냐 이런 말이 있다고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에 대해서 정말 등한시하고 적대시했었던 그런 그 나라에 이게 정말 교육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런 거를 생각해서 아주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예,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저 사진이 제가 제일 잘 나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거 갖다 놨습니다. 그 아까 우리 강인성 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방탄 조끼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11kg, 13kg 되는데 이게 하루 종일 갖고 하면 막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렇게 방탄 그 뒤에 있는 게 M랩이라고 그 아주 특수 차량이에요. 그 Mine Resistant Armored Vehicle 해갖고 이렇게 쥐레 터져도 안 다친대요. 조금 다친대요. 그런 거 하고 다니면서 보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 한 2가지 정도만 하고 말씀을 맡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그 무대 밑에 좌석에 앉아서 그냥 위만 바라보는 청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그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다 저희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더욱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돕는 거를 할 때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나토처럼 막 전투병을 보낼 수도 없고요. 또는 일본처럼 막 엄청난 규모의 재정주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저희 국내 상황으로 볼 때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제가 생각한 것은 저희 아프간 PRT와 같이 민간의 아주 우수한 특히 젊은이들 이런 그런 역량 있는 사람들을 의욕 있는 분들이 중심이 되고 또 정부나 군이나 경찰에서 보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민관이 함께하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할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저희한테 잘 적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서없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